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잠적하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g의 김태형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종적을 감췄다고 해요.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 덕분에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어요. 그래서 김 대표가 국감을 피하려고 일부러 잠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2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김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국토위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도 폐문부제로 반송됐다고 하고요. 행안위도 지난 일주일 동안 자택과 사무실을 7번이나 방문했지만 역시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김 대표가 출석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야당은 김 대표가 국감을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21g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었죠. 이후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특혜 의혹을 받게 됐어요. 만약 국감에 출석해 거짓말을 하면 최소 징역 1년에서 10년의 처벌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통상 국감에 불출석하면 국회가 고발하거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아서 상황이 조금 다르대요. 한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돕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국토위는 김 대표를 24일 종합감사에 출석시키려고 7일 국감에서 다시 증인 출석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만약 김 대표가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국감 종료 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선거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대요. 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해요.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가 각각 지난달 29일과 28일 해외로 출국했다고 해요. 장 전 총장의 출국은 학교 측도 몰랐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국감 출석은 불투명해졌어요. 김 이사는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교육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장 전 총장도 출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김 여사의 논문 위조 및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도 교육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이 필요하고 가정사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해요. 교육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8일과 24일에 김 여사의 논문 의혹을 확인하려고 장 전 총장, 김 이사장, 설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국감 때도 출석하지 않았었죠. 당시 장 전 총장은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이유로, 김 이사장과 설 교수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들었어요. 민주당은 동행명령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증인들이 고의로 숨는 건지, 강제로 잠적당하는 건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 관련하여 얼마 전 한준호 의원이 정말 낱낱이 까발리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시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자조와 한탄이 섞인 말이 돕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합시다, 집권 후에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시다, 이럴 때 머뭇거리며 수차례 답을 못하고 꼬리를 감추던 윤석열 후보를 그때 알아봤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의 오점을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재개명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24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내려간 독재자 이승만이
12년 동안 45번을 했습니다. 거부권을. 이 시간, 이 기록, 이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그런 분들이 있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이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 뉴스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영부인 김건희가 이런저런 일에 다 관여했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윤석열과 검찰 독재 정권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주가 조작에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겠지요. 소환 조사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않습니다. 수사도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당신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사적 남용,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겁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군주민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될 때 교수들이 뽑은 그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임계점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 존속된 정당도 없습니다. 이제 저 이 말을 돌려주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후보 시절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력 그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제가 돌려드립니다. 2년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죄가를 따박따박 물어갈 것입니다. 경청해서 고맙습니다.